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 쫓아내려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심리 상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배신감, 모욕감, 불안감, 분노, 증오.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느냐 물러나지 않느냐. 감정적으로 유승민 싫다, 집단 왕따를 시키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친박계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이 장악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봐야죠. 유승민 대표의 정치적 득실. 근데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대통령이 집권 여당 원내대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이번 싸움은 도대체 누가 이길까요?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정치부 황준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취재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 오래 했는데요. 그래도 이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 쫓아내려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유승민 원내대표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미워하느냐, 이 물음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뭔가를 따져서 정책에서 충돌이 제대로 나거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바탕에 감정적으로 그냥 유승민 싫다 이런 게 있거든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왜 그러면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게 됐느냐. 전부터 계속 쓴소리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원내대표 되기 전부터도 청와대 뭐 얼라들이 한 거냐 뭐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뭐 사드에 대해서 계속 좀 청와대하고 달리 자기 주장을 편달했지. 원내대표 되고 나서는 또 자기의 법인세 증세랄지 여러 가지 청와대하고 엇박자가 나는 그런 정책들을 내세우고 하다 보니까 점점 밀려서 이 상황까지 온 것이죠. 옛날에 2005년에 비서실장을 했었죠. 네. 그때는 유승민 비서실장이 좀 고분고분했었나요? 그때는 제가 처음 그때 유승민 원내대표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굉장히 정말로 비서실장답게 아주 입이 무겁고 옆에서 바르게 아주 보좌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때 유승민 원내대표도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주적이라는 얘기까지도 할 정도로 그때는 사이가 아주 괜찮았죠. 네. 이상하네요. 유승민 대표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변한 걸까요? 유승민 원내대표도 생각이 좀 변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바탕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갈수록 좀 약간 중도 보수 쪽으로 왔죠. 반면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대통령 되기 전하고 된 이후하고 크게 바뀐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봐야 정당 대표하고 네. 대통령하고 의회에 있을 때하고. 아주 다른 예. 자리고요. 대통령이 훨씬 더 독선적이 될 가능성이 사실 그렇죠. 높은 거죠. 예. 구중궁궐에 갇혀 있다 보면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황준범 기자가 보기에 유승민 대표가 네. 이번에 뭘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뭘 잘못했느냐. 박근혜 대통령 눈밖에 날 행동들을 많이 한 게 잘못이죠. 네. 전략적으로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2월 달에 원내대표가 됐는데 사실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여러 4월 연설을 보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조급하게, 그러니까 현실을 놓고 보면 너무 자기의 세력과 어떤 정지 작업들을 해놓지 않고 너무나 조급하게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눈밖에 나게 했다. 정치적으로 미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사실 정책 노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의원들이 다수가 선택한 건데 그걸 가지고 좀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임석규 기자가 이제 트라우마, 예. 또 하나는 뭐죠? 컴플렉스, 예. 이런 개념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분석을 했는데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심리 상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판단에 좌우되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신감, 모욕감, 또 한쪽으로는 불안감, 또 분노, 증오 이런 감정에 너무 과도하게 휩싸여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얼굴에 지금 드러나고 예. 있죠. 트라우마라는 게 이제 과거의 어떤 충격인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컴플렉스, 즉 과도하게 이제 마음을 어떤 상황에 빼앗겨가지고 네.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트라우마 또 컴플렉스 이런 상태로 빠져들게 된 데는 연원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네. 혹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배운 건 아닐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평소에 징치하겠다. 누군가 잘못하면 이거 내가 징치가 무슨 뜻이죠? 징치. 그러니까 왕이 옛날에 왕이 쓰는 징계를 용어군요. 내서 네. 치도원을 내리는 거죠. 징치하겠다. 다스리겠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다고 예전에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가까이서 취재했던 한 언론인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평소에 그런 얘기를 달고 다녔고 또 국회의원 놈들
또 기자놈들 이런 말들을 좀 입버릇처럼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밖에는 네.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 분노의 정착을 선보이는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분노도 네. 아버지한테 좀 물려받은 측면이. 그러니까 이제 4인방이라고 했잖아요. 공화당 시절 1971년도 옛날 일입니다만은 그때도 무슨 내무부 장관 해임안을 부결시키라 했는데 가결시켜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 이른바 박정희 항명 사건이죠. 그렇죠. 4인방 항명 파동인데 그래서 김성곤 같은 사람, 김성곤 국회의원이었죠. 중앙정부에 끌려가서 그 콧수염이 뜯기는 수모와 고초를 당했던 게 지금 상황과 대비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때는 말 그대로 그 독재 시절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가 한참 발원해 있는 민주국가 시대인데 그때 배운 수법을 지금 사용하고 지금 시대는 있는 달라졌는데 걸까요? 당시에 그 박 대통령의 제왕적 의식 그리고 지금도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왕적 총통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시대와 그 의식의 괴리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체 네. 현상이죠. 예.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을 좀 좋게 보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좀 지적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권 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치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그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뭐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현실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죠. 이 부분만 남은 예, 거죠. 예, 예. 자, 이제 전망 부분을 좀 네. 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상정될 것 같은데요. 그때쯤 되면 결과가 나오고 유승민 대표가 물러날 것이다. 언론에서는 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홍준범 기자 어떻게 보세요? 6일 사퇴설 근원지는 친박 쪽입니다. 다 친박 쪽이군요. 친박 쪽에서 계속 물러나라고 했는데 계속 시간을 좀 늘려왔잖아요. 그럼 좋다. 6일이 딱 국회법을 처리하는 날이 아마 부결되겠지만 폐기되겠지만요. 그걸 명분으로 해서 모양새 있게 빠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유 원내대표는 사실 그렇게 해서 물러나는 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 되게 완강한 태도고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메르스 추가 경정 예산 예. 편성. 네, 아마 추경안이 정부에서 예. 곧 15조 제출되죠. 정도를 이제 편성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국회에서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언제 합니까? 처리를?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6일쯤에 이제 정부에서 그 안이 넘어오면 네. 국회에서는 그걸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결위에서 또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빨라야 1주, 보통 한 2주 걸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7월 한 15일, 20일 뭐 이 사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때가 또 한 차례 이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석구 기자도 추경안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제 6일 본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네. 그 명분이 아니 추경이 지금 대통령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추경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게 그렇죠. 이제 훌륭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시간을 많이 버는 게 되고요. 그렇죠. 이제 20일까지 가다 보면 그런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가는 거죠. 왜냐하면 친박들로서는 다른 수단이 없어요. 네, 친박은 그렇고요. 이른바 이제 비박이라고요. 재선 네. 의원 20명이 서명까지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서명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 이후에 추가 움직임은 없습니까? 그때 이후로 공개적으로 뭐 집단적으로 나서서 하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 20명이 서명한 거는 당장 급한 불을 끈 겁니다. 29일 날 오후에 긴급 최고위원회 열어가지고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결론을 낼 듯한 기세였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빨리 성명 연판장을 돌려서 거기서 결론 내는 거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의원들 뜻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거기서 최종 결론 안 나게 만든 영향을 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을 번 상태에서 속으로 이렇게 약간 벼르는 상황. 네.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이른바 친박 정치인들이 유승민 대표를 이렇게 좀 약간 극악스럽게 굳이 쫓아내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배경, 이유, 이런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는 힘이 빠지는 걸 실감하게 되니까 네. 아 이렇게 되면은 정말 불구 상태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직 힘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찍어서 어떤 그런 제거에 성공하면 그렇죠. 우리한테 힘이 그러면 있다. 이제 힘이 있다는 것을 네. 만천하에 공표할 수 있겠다. 역설적으로 힘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빨리 잡고 장악하고 싶은 욕구가 박 대통령 생각이 나는 그러니까 이제 거고요. 무리를 네.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무리거든요. 이렇게 네, 무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그러면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이 장악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태가 어떻게 결론 짓고 매듭을 어떤 식으로 연착륙을 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박 대통령 뜻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예.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떤 계속 직을 유지하는 걸로 결론이 난다. 그럼 그 자체로 당이 여권이 완전히 그 주도권이 넘어온 겁니다. 비박계로. 또 반대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난다. 그렇게 하면은 당내에는 아마 당장은 뭐 친박계가 좀 한숨을 돌릴 수 있겠지만은 당내에 아주 잔잔하게 그 반감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또 여론도 그럴 테고요. 내년에 가면 민심도 그럴 거고 쉽지 않다고 봐야죠. 네, 임석규 기자는 지금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 서청원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30% 미만이라고 봅니다. 네, 아주 낮다. 예, 왜냐하면은 서청원 의원이 이제 그 지난번에 재보선에서 공천 받을 때도 굉장히 무리하면서 공천을 받았어요. 무슨 여러 가지 비리 전력이 있는데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년 총선에서는 그렇게 무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친박계가 이 힘이 만약에 설사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더라도 힘이 없다는 걸 지금 만천하에 드러내서 왜냐하면 의총 30명 소명까지 받아놨지만 의총을 막상 열자고 하지 못해요. 왜냐? 의총하면 뒤집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친박들의 상황이 칼집을 쭉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속에는 그 날선 보검이 아니라 그 박물관에 보내야 될 녹슨 칼밖에 없다. 네. 이걸 입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친박들이 굉장히 저는 위축될 크게 것이다. 위축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원내대표 얘기를 간단히 해볼까요? 대구에서 조롱박을 길렀더니 큰 박에 대들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자,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맞짱을 뜨면서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유승민 대표의 정치적 득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보면 본인 개인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을 겁니다. 이건 굉장히 뭐 정치적 계산이지만 실제로 리얼미터 조사 최근에 네. 보니까 여권 대선 주자 4위로 올랐어요. 네. 전보다 2%포인트가 올랐어요. 3%에서 5% 정도로 올랐거든요. 그거는 뭐 2%포인트 정도는 작다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알게 됐고 또 응원도 보내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근데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번에 이제 유 원내대표 본인이 그동안 까칠한 이미지 당내에서도 그랬는데 어떤 당의 그 여론도 좀 얻고 민심도 좀 얻는 그 모습을 얼마나 갖추냐. 그러면 공천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그러면은 되겠죠. 근데 공천을 못 받으면 뭐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근데 공천을 받으려면 뭐 친박계가 어떤 위치를 점할 거냐. 상대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얼마나 더 돋보이는 위치를 점할 거냐. 이번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전국의 이제 모든 문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6일 또는 추경 처리 직후에 물러나느냐, 물러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자, 임석규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지금 권력투쟁적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면에는 노선투쟁적 요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른바 꼴통 보수 대 합리적 보수의 대결이라는 그런 노선투쟁 배경이 있거든요. 보면 이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 분노한 그 이유 중에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증세 없다고 말한 직후에 그냥 이건 새빨간 허구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어떤 그 노선투쟁적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길게 갈 거고.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예. 물론 쉽게 이게 그냥 하나의 그 감정 싸움 이상의 것이다. 네. 그래서 내년 총선이라든가 또 멀게는 내후년 대선까지 연결된 그런 싸움이다. 자, 황정범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될 그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유승민이 옳다라는 칼럼 쓰셨죠? 네, 현실을 보면 네. 이미 집단 왕따를 시키고 있어요. 완전 현실적으로요? 이심해요. 청와대에서 그리고 당내 친박계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 네. 같이 당정 협의를 해야 될 정부에서 그리고 비박계는 나서서 세게 아직은 나서지 않고 있고요. 굉장히 그 원내대표로서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원내대표도 어느 시점에 좀 용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러고 나면 더 큰 싸움이 그렇죠. 벌어질 거라는 거죠. 유승민 원내대표는 7월 중에 물러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고 나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더 큰 회오리에 빠지게 되는 빠질 거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물러나든 물러나지 않든 여권에 굉장히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또 의원들이 선출한 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닌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많은 것이 지금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정치 토크 돌직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황준범 기자, 임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